네, 2021년 10월 9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24번째.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토건 투기 전쟁 30년사라고 하는 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이재명의 주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 글을 분석하고 제가 붙인 제목은 이러한 이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입니다. 부제는 그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데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재명의 토건주기 전쟁 30년사 전문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1번 서전해갖고 인권변호와 시민운동을 하던 2002년경 분당 파큐브 특혜 사건을 계기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때 이 양반이 뭐 좀 뛰어다니긴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재명 씨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음해하고 처벌하고 처벌로 이어지는 반격을 상상 초월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성남경찰서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6연발 가스총을 사가지고 수년간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모를 버린 페루나 돈벌레, 재판에 지고 돈만 밝히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변호사로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재명 씨 이때 변호사인데 뭐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하는데 글쎄 분당 파키브 사건 갖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해서 얼마나 위협 협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받은 걸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 취재는 해봤고 이 정도 위협은 받아봤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떨지 않습니다. 뭐 가스총 차고 다닌다고? 겁쟁이란 얘기죠, 본인이. 우선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당 파키브 사건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1997년도 김영삼 정권 말기에 김영삼 씨가 나라를 참 개판으로 만들었죠. 경남고 나온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경남고 나온 사람. 그래서 제가 경남고 나온 대통령 나오면 위험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IMF 경제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에서 DJ가 당선됩니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갔고 뭐 외환이 굉장히 나빠졌으니까 그 반등으로라도 올라가죠. 그때 DJ 정권에서는 벤처 산업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 비슷하게 이제 정보화 시대로 가는 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DJ 정권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떼부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DJ 정권 실세들이 많은 돈을 번 건 저는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실 공직자들이 투자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봐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법 사실이 많이 있어갖고 DJ 정권 후반기에 이용호, 정현승, 진승현, 윤태식이라고 하는 이른바 4대 게이트가 터져 나옵니다. 나라가 아주 개판 혼란이었죠. 이 중에 한 게이트는 윤태식 게이트는 제가 터뜨린 거고요. 저는 이 사건들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터뜨린 사람들은 대개 저 같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일보 기자도 상을 받고 저도 받고 뭐 여러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끄러울 때 그때 국정원장이 뭐 DJ 계열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추진한 사람들이고 그 차장 중에 한 명이 김은성 씨였습니다. 김은성 씨.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은별이었죠. 은별. 저는 김은성 씨를 조금 그전부터 알았습니다. 이 양반이 국회에 파견 와 있었을 때 이 양반은 이제 국정원에서 안기부에서 주로 담당한 분인데 몇 차례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DJ 정권에서 호남 사람이다 보니까 국정원 차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 진승현 계획이 터졌을 때 진승현 씨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러한 김은성 씨가 2002년경에 한 언론에다가 권력층이 분당 파큐브를 특혜 분양받았다라는 걸 알려줘서 그게 터져나오게 합니다.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됐던 김은성 씨가 권력층이 분당 파큐브를 특혜 분양받았다라는 제보를 해서 기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실세들이 와르르 당황합니다. 누구냐? 김옥두, DJ 오른팔이죠. 김홍일, 김대중 씨의 아들이죠. 그의 처남인 윤흥열 당시 신문사 사장 등 실세들이 쫙 거론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 분당 파키부 사건을 이재명 씨는 자기가 터뜨린 것처럼 폼 잡는데 아닙니다. 김은성 씨, DJ 정권 내분 때문에 터진 겁니다. 이 김은성 씨는 자기가 잡혀 들어간 게 좀 억울하고 봐주지 않는 민주당 실세들에게 항의하고 어떤 경고하기 위해서 터뜨렸는지 이걸 터뜨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분당 파큐브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몸을 담았던 신동하에 지금은 퇴직한 기자인데 허만섭 기자가 쓴 분당 파큐브 사건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2000년 5월 달에 성남시가 분당시 정자지구에 거기가 상업지구인데 아파트가 들어있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준 덕분에 H1 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다가 분당 파큐브라고 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또 참여합니다. 여기에 2001년 6월 달에 경기도는 그 분당 파큐브 아파트를 처음에 그 땅 면적에 따라서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또 사전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H1 개발은 당연히 경기도가 사전 승인해 줄 걸 알고 그 전에 더 늘어난 세대수만큼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분양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실력자, 아까 말한 김옥두 등 이런 사람들, DJ 측근들한테 사전 분양을 했고 건교부에 있는 국장들, 분당서의 정보 담당하는 경찰 간부, 성남시의 의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특혜 분양을 합니다. 451세대를 특혜 분양했다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은별, 김은성 씨가 탁 터팀을 해서 왁 시끄러지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2002년도에는 서울시장이 이명박 씨였어요. 이 서울시에도 불똥이 터집니다. 그때 서울시장인 이명박 씨는 지금 청계천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물이 흘러서 사실은 그때는 다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고 고가도로 밑에는 하천을 덮어갖고 좌우로는 이제 고물상들이 많고 공구상들이 많은 그런 컴컴한 동네가 있었죠. 그 청계천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가 하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이었던 양윤재 씨가 청계천 보건 추진 본부장을 맡아서 추진합니다. 근데 그가 바로 분당 파큐브 사건에 또 연루된 게 드러납니다. 이분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 할 때 성남시가 그 정자동 그쪽을 용도 변경 가능하느냐라고 용역을 맡기는데 가능하다라고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용도 변경이 되고 거기에 이제 경기도는 또 더 많이 아파트를 짓게 해줘서 파큐브가 들어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아까 회사 분양 회사는 당신은 이제 청계천 보건 추진본부장한테 아파트 특혜로 분양받게 해주고 돈도 4천만 원 줍니다. 이거를 또 양윤재 씨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홍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 받은 사실이 있지만 업계의 관례다. 그리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조경사업권이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간 사실은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게 분당 파큐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론과 이런 데서 중앙언론에서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을 이재명 씨가 분당에서 했겠죠. 이 추적은 제가 화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처럼 기자들, 언론들이 한 겁니다. 그때 이재명 씨가 한 거는 성남에서 뭘 했겠죠. 성남 여러 가지 비난 운동을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작은 진실을 밝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이재명 씨의 검사 사칭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겪으면서 토건 비리와 부정부패를 연구해서 가천대학에서 석사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논문이 표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얼른 자기가 석사학위 반납한다 그래서 넘어갔죠. 다른 사건, 예를 들어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 석사학위 논문에 유지가 어떻다는 아직도 시끄러운데 이재명 씨 논문 표절은 지금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요. 대통령이 표절한 게 중요합니까? 대통령 부인이 유지를 영어로 쓴 게 중요합니까? 참 우리나라 떠드는 사람들도 웃깁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경찰청 사람들, 등등 그렇게 사건 관련된 PD들이 만드는 프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신창원 사건도 제가 책을 낸 적도 있고, 많이 해봤습니다. 오대양 사건도 해봤고 해봤는데. 대체로 보게 되면은 PD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하는데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는 저희 기자들에 비해서 거의 반년 이상 느립니다. 기자들이 쭉 쓴 걸 나중에 그걸 다 읽을 수도 없으니까 저희 같은 월간지 기자들이 정리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플롯을 짜가지고 이제 이런 사건을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도하죠. 그때 이제 KBS에서 이 분당 파키부 사건을 다룹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기자들은 그건 다 끝냈으니 다른 데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분당 파키부 사건을 다루는 이재명 변호사와 같이 움직였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PD들은 이 만들 때 보게 되면 자기네가 이해한 대로 이 화면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하다 보면 이게 사실과 다르게 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뭐 어떨 때는 좀 이의제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둘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KBS PD하고 이재명 씨가 뭘 하는가 하면은 그때 김병랑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때 검사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이때 이재명 씨는 검사라고 한 거는 PD다,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는 근데 그걸로 처벌을 받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공동정범 아닌가요? 둘이 같이 했는데. 이거 갖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PD든 기자든 몰라요. 과거에 뭐 취재하다 보면 약간 거짓말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 사칭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정정당당하게 동아일보 이정원 기자인데 이게 뭡니까 하고 묻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중에 그 뒤탈이 없어요. 근데 PD가 하는 걸 변호사가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이게 법조인 맞아 그러고 만약에 진짜 이재명 씨가 했다면 이건 검사 사칭이고 이거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자기 하는 것도 난 진짜 웃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으니까 표절을 해서 석사학위 논문 썼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씨의 윤리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토건 비리 부정부패 연구 이때 연구했다. 석사학위 썼다. 그 전에 연구했어야지. 변호사 하면서 이거 안 다뤄봤던 모양이죠. 토건업계의 비리는요 무조건 100% 나옵니다. 파면. 그래서 제가 대장동 게이트도 터진 이상 무조건 100% 나온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을 이재명 씨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환수로 자주재원 1조 원을 확보한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웃겨요. 2018년 무려 8년을 근무하고 7천억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주장해놨습니다. 난 이걸 보면서 웃기는 게 자기가 1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거는 성남시장 재임 4년 중에 하겠다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4년 동안에 못하고 중임에서 2텀을 하고 나서 겨우 7천억 확보했는데 이걸 자기 잘했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놓으니까 난 좀 웃깁니다. 실패했다고 써야지. 2텀이나 하면서. 그리고 그나마 대장동 개발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대장동 게이트는 지금 부정 덩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씨가 자기 선언했다는 거는 실패한 거고 목표 달성 못한 건데 이걸 잘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례 신도시 분양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거긴 본인이 실패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가 성남시장 취임 후 서슬푸른 MB정부와 LH와 6개월 이상 싸워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확보했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거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미래에셋증권연합체와 민관 합작 사업을 하게 했다 뭐 주장하고 예상이익이 자꾸 줄어들어서 150억 밖에 안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라는 데가 어딘가 하면 남한산 등산 가시죠. 저는 그쪽에 자주 가서 보는데 그 밑으로 육군 특전사령부하고 육군 특전사 3여단이 있었죠. 귀호 부대, 호랑이 붙이고 있는 부대. 그래서 거기에 미군 골프장도 있고 상당히 넓은 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육군 행정학교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몽땅 딴 데로 특전사는 이천으로 이전하고 행정학교는 어디로 이전했나? 다 이전했습니다. 그 넓은 부지를 이전하고 이제 여기다가 그걸 택지를 개발한 건데 이 지역은 서울시, 하남시, 성남시가 이렇게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이 위례에 있는 특전사를 빼낸다는 계획은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도에 기획이 됩니다. 그 전부터는 계속 말만 나오다가
그리고 추진된 거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사업이, 즉 땅을 파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게 개입되는가 하면 국방부하고 제한군인회가 참여합니다. 왜? 군부지를 빼냈으니까 이 군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 그럽니다. 즉 제대 군인, 현역 군인들도 좀 서울 근처에 집 좀 구하고 싶은데 좀 집을 달라라고 해서 가격도 좀 낮추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많이 내걸죠. 지금도 그 위례 신도시 가게 되면은 그 군 관련 시설들 연구소가 몇 개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요.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죠, 군인들한테. 군인들한테 맨날 전방방 가서 뭐 시골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제대한 후에는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민간 아파트도 비싸게 분양이 안 됐습니다. 대장동은 마구마구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성남시 가져가는 이익이 줄었겠지. 그걸 자기는 실패라 그래놨습니다. 이민박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국방부하고 제한군인회가 깊숙이 개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제한군인 회장이 저한테 이것도 몇 차례 얘기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례 사업은 성남시에서 주도했던 사람은 정재창이라는 사람입니다. 2013년도에. 근데 그는 남욱,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이죠. 정영학, 유동규. 그때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단의 기획본부장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 연결됐고 그래서 참여했고요. 그때 정재창 씨는 유동규한테 3억 원을 주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놨다가 대장동 개발에서 유동규하고 이런 사람들이 떼돈을 버니까 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해갖고 유동규가 협박을 받으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상의하니까 남욱, 정영학이 각각 60억 원씩 내서 120억 원을 정재창 씨한테 줬습니다. 근데 정재창은 30억 더 내라고 정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천화동인 5호한테 지난 5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영학 씨는 150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왜 이거밖에 못 벌었다는 거지? 이건 오히려 이재명 씨가 무능하다는 거지. 그래놓고 제 세 번째는 두 번째로는 대장동 사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을 주장하며 공공 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소속 박근혜 정부, 경기지사, 성남시 의회의 반대와 저지를 뚫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건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정리를 해뒀는데 LH를 내세워 대장동 공공개발은요 200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그건 노무현 정권에서 한 겁니다. 민주당 정권 전신이 한 거라고요. LH를 앞세워서 했으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개입한 거니까 국토교통부가 참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 2010년에 LH가 철수하면서 공영개발은 중단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2010년에 당선돼서 사실 공영개발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래놓고 나서는 공영개발 못 간 책임을 중앙정부한테 묻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LH가 하는 공영개발을 막으려고 한 사람은 이모 씨가 이끄는 C7이고 C7이 고용했던 사람이 남욱과 정영학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칭 대장동 로비 사건을 일으켰던 거고요. 이들이 바로 공영개발을 막아서 LH를 나가게 한 거고. 그러한 남욱, 이재명과 같이 가는 게 지금 이재명이고요. 그 이재명 씨는 공영개발 주장하다가 이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민간 개발을 넣어서 민관 합작이라는 아이디어를 유동규랑 같이 지금 했던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최은길 씨는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의원인데 이 양반이 2012년도에 민주당으로 옮겨옵니다. 탈당해서. 그리고 성남시 의회 의장이 돼서 성남 도계공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이 사람은 지금 2020년부터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요. 공영개발 취소된 대장동 개발에 크게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놨죠? 만만한 게 뭐라고 왜 남 탓을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공공환수를 위한 자기가 설계했다는데 그걸 설명을 합니다. 성남시 개발 이익은 비윤리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지었다. 그리고 뭐 일공단은 공원화하는데 그걸 사업 종료 전에 먼저 하게 했다. 뭐 먹튀 방지하겠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걸 쭉 보면서 내가 보는 거, 제가 느끼는 거는 성남의 목을 비율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직원들은 비율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얘네 민간 이익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자르는 상한제, 즉 모자, 캡을 쓰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비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막은 게 누구냐? 유동규하고요. 그다음에 정민용
씨가 도계공에 있으면 막았다는 거잖아요. 왜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는. 응? 비율이 아니라 캡을 씌우자 그랬는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고. 유동규, 정민용 아니냐고요. 그 증언이 계속 성남 도공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간 개발로 하더라도요, 다른 어떤 아파트에서도 그 필요한 공원화하는 것들은 다 기부 체납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어느 인허가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와 그거 별 차이도 없는데 그거 무슨 대단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5,500억? 그 정도 민간 개발했을 때 그 어떤 시장이 못 받아낼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1970년대 도시개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아니, 가천대에서 토건 기업들의 부정부패 연구했다면서 뭘 연구한 겁니까? 그리고 성남 도계공이 50+ 한 주 갖고 있으면서 한 짓이 뭡니까? 한 일이 아니라 짓이 뭡니까? 대장동을 공공 수용해갖고 강제 수용해서 싸게 수용해서 민간 기업에 나눠준 거 아니에요?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민간 기업 배불리게 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청남 서역한 거는 인정하네요. 그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지. 유동규가 구속됐으니까 그거대로 하라 그러는데 저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아마 했을 거고 이재명 씨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용히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한 달 넘도록 장기간 입찰 공고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예상 이익은 1,800억으로 예상했다 어쩌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의 70%를 확보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혜를 안 줬다는 얘기인데 특혜 줬습니다. 여기에 응모하는 회사 중에 자산관리를 준 회사한테는 20점을 더 준다고 해갖고 화천대유를 집어넣은 성남의 뜰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에 참여하는데 하나은행은 오래전부터 여기 참여했던 때니까 다 얘기가 돼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없는 민간 분양으로 하는데 왜 민간의 이익을 1,800억으로 한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까? 이건 이자꾼들이 만든 게 넘어간 거지, 이재명 씨가. 아니면 알고도 갔거나. 토지 수용가가 강제로 하는 거니까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럼 민간한테 딱 줄 때 민간 필지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개발된 성남 아파트 가격 참고해서 분양가 들어가는데 얼마 이익 나는지 민간이 나는지 그걸 1,800밖에 못 본다고? 에이, 거짓말이지. 아니면 무능한 거고. 진짜 헛소리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재명 씨는 그때 2011년 당시에 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다. 근데 너무 많은 이익이 나서 변경 인가 조건에 1,120억 더 부담시켰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자기를 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사업은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한 모험사례라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민간이 이익 났다고 1,120억 환수하면요, 지금 변경 인가 조건 바꿔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 계약대로 가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계약대로 가야죠. 이거 공산주의가 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매우 위험하고 제가 민민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자꾸 경고하는 겁니다. 그 대장동이 이게 70%로 환수했다는 거는 처음 자기네가 계획했던 거에 따르면 그렇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벌어져 보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배당액만 천화동인하고 화천대유가 4,040억을 받았고, 또 아파트 분양하고 필지 매각으로 번 돈이 뭐 실제 수익은 줄겠지만 5천억이 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뭐가 70%라는 거예요? 70%를 민간이 가져갔지. 진짜 억지 주장을, 자기가 무능했고 머리가 나빴다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임이라고요, 또 민간업자의 몫이 많다고요, 뭐라고 또 변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 직원들이 집값이 폭등해서 이익이 많았을 때 캡을 씌우자 할 때 그걸 했었어야죠. 왜 유동규하고 정민용 씨는 안 하는 쪽으로 갔냐 이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재명 씨는 갔냐 이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지. 이것도 그런 상상도 못하면서 무슨 성남시를 행정을 해요. 그리고 뭐 자기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니까 앞을 예측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나 경영을 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가게를 해도 손해본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익 볼 거란 전제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못 났을 때 대비한 여러 가지 잔존장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놨고 이제 와서 자기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었다 그러면 자기 무능하다는 뜻이지. 1,800여에 하는 민간 이익이 4,000원 이상. 아까 매출까지도 하면은 뭐 6,001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났다고 1120억 광자로 환수한 게 자랑인가요? 공산주의자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뭐 민간업자 초과 이익 환수를 만들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고요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쭉 써놨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십시오. 5억 원에 팔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땅값 올랐다고 대금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으면은 더 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재명 씨는 그 변경 인가를 했고 1120억 더 내라고 합니까?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1120억 더 거둔 거는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능을 위한 변경이지. 아니면 꾼들에게 휘말린 거에 대한 변명이지. 그리고 정말 이연령 비연령하는 그런 변호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렴 의무 위반했다면 개발이익 전액 환수 조치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 유동규가 구속됐으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점점 더 많은 이 청렴 위반이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배당 금지는 왜 동의를 했어요? 앞에서는 계약대로 해야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소리하고. 그 다음에 5번으로 토건 투기 최후 대전에 승리하겠다고 뭐라고 쭉 써놨습니다. 뭐 형님과 갈등하고 또 그렇고 뭐 부동산 불로소를 근절하겠다. 참. 대장동 게이트는 토건을 하는 꾼들한테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한통속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토지 세력하고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무능은 무능대로 다 보여주고.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대한민국 제대로 이끌까요? 개발 이익 불완전 환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해놓고 왜 당군 일에 뭘 최대로 했다고 주장하니? 이건 궤변 아닌가요? 그리고 6번째 뭐 국힘당에 대해서 비난을 해놨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뒤늦은 공공환수는 시장경제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건 무능인데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를 거론하냐 이겁니다. 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거나 그 매를 맞아야죠. 그리고 뭐 국힘당의 원내대표하고 총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습니다. 작물을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을 본 자가 범인입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이익을 본 거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씨 논리대로 해도 범인은 누군지가 딱 드러나요. 그리고 자꾸 대장동 로비 사건, 옛날 LH 못하게 하려고 할 때 그거 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섞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씨는 안보 문제는 완전히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장문의 길을 토건 투기 전쟁 30년사를 썼습니다. 참 초보적인 수준에서 글을 써놓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보여줘도 그들 때 힝 하고 웃을 겁니다. 조족지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제 판단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밝혀주시고 저도 응답할 기회가 있으면 응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